걔가 공부할 시점 고2, 고3 그때 이제 가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제대로 못 해준 게 그게 항상 미안하고 걔를 케어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케어할 사람이 없어. 지랑 나랑 둘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를 이제 케어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낳았죠. 낳다는 열심히 했지. 오.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아버지 고생을 하셨죠. 저 혼자 이제 고3 때 케어를 하느라고.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다른 아빠들처럼 막 이렇게 밥 잘해주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못하시는데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죠. 그러네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이제 애 옷이 없어졌더라고. 말 안 하고 갔어요, 우리 아들이. 응? 어? 스트레스가 있었죠. 고3 때 이제 그 어머니 집에 나가시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조언들을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이 세셔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가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괘씸했죠. 그 처음에 괘씸했죠. 난 내가 걔한테 무슨 뭐 못되게 한 게 없고 하니까 뭐 원수질 일은 없으니까 또 이제 그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팔 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저도. 그 당시 막 개그맨 초창기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막 그때 막 너무 정신없었죠. 그냥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생각을 못했죠. 살만하니 안 오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한테 언제든지 가면 돼. 오면 돼. 부모는 해주게 돼 있어. 그건 나도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지가 안 왔고 나도 뭐 그렇게 급히 찾을 필요는 없었고 지 편한 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연결이 안 됐을 줄은 몰랐죠. 네. 8년이면 길다. 꽤 긴데. 길어요. 그러네요. 뭐 이번에 알았어.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혼을 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정을 이렇게 뭐 가정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꼭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이런 건 없고 내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면 죽기 살기로 해요.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거 뭐 하다 말다도 그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엄마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겼던 것 같고 이제 거기다 뭐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그냥 그러니까 자꾸 싸움만 나고 그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집 바로 뒤에 가지고 절이 동산이 그럼 나오라고 그래서 밖에 가서 싸움하기도 하고 애들 있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 최종 결정할 때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더라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나는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까 얘들이 난 이제 얘까지 졸업하고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나는 그 정도 나이 고등학교 졸업할 쯤 되면은 애들이 충분히 양쪽을 판단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쨌든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시키려고. 난 그 기다렸어. 미성년자가 좀 지나면 기다렸어요, 그래도 저는. 좀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소화하는 능력이 조금 그럼요. 생길 거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대학만 그동안 가면 기다리신 참, 거네요. 그럼요. 감사하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부모님이 저 고3 때까지 그렇게도 이 부부 관계를 되게 유지하시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안 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어렸을 때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이혼한 엄마, 아버지,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사실 자식들도 마음이 힘들고 그 과정에서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부모의 이혼을 이제 겪을 때 청소년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이 부모의 갈등과 이혼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청소년 시기일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을 경험하거든요. 부모 이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내가 이렇게 뭔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걸 무력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어쩌면 지원 씨 마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한번 맞아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5년 전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울고 막 그러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또 그런 게 되게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반복되는 꿈은 좀 의미가 있거든요.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모님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또한 영원한 이별이죠.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력감, 무기력함의 맞아요. 가장 그 극단의 상징적인 그런 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의 이혼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이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자식 때문에 유지하는 것 또한 큰 상처를 줘요. 자식들이 커서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시지. 그렇게 이혼 안 하면서 매일매일 긴장된 집안 분위기와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고 사는 걸 나는 평생 상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 과정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부모님한테 항상 서로에 대한 비난을 받고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중간자 입장에서 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 욕하고 중간자에서 계속 그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상처잖아요. 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일방적으로 아버지도 그렇고 억울하시고 어머니도 억울하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난 신경 안 써요, 정확히 말해서. 근데 말씀하시는 건 억울하잖아 지금. 아니 나는 내 입장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런 감정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이고 아이들의 마음은 또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죠. 어찌됐든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도 아빠고 아무리 잘나도 뭐 엄마고 다 저는 똑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너무 사랑하는 아빠고